거대한 피라미드, 황금 가면, 스핑크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고대 이집트가 딱 그려지죠.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 전설적인 상징들 뒤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황금 가면 뒤에 감춰진 진짜 이집트의 얼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대 이집트. 정말 오래된 문명이라고들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명이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최초의 파라오가 통일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 그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 털 메머드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파라오와 메머드가 동시대에 존재했다니.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가진 역사의 시간 감각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집트 문명을 만든 핵심, 바로 그 생명의 젖줄, 나일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이 언제 범람할지 몰라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나일강은 뭐랄까, 약속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친구 같았달까요? 바로 이 예측 가능성, 이게 이집트 문명의 엄청난 안정성과 풍요를 가져다준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매년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아케트라고 불리는 범람이 일어나서 상류의 영양가 높은 흙을 쫙 깔아줘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페레트, 즉 경작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쉐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그냥 끝없이 돌아갔던 거예요. 나일강의 이런 리듬은 이집트인들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영혼까지 지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매년 죽음처럼 모든 걸 삼켰던 강이 어김없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피우는 걸 평생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쵸? 이집트인들의 그 독특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위대한 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피라미드죠. 근데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본 그 피라미드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오해의 진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 있잖아요. 막 채찍 맞으면서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는 수많은 노예들. 네, 바로 그 장면이요. 이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고고학이 밝혀낸 사실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월급도 받고 심지어 고기랑 맥주까지 배급받는,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건설 기술자들이었던 거죠. 이건 강제 노역이 아니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보면 고대 이집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 바로 신왕국 시대인데요. 재밌는 건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막강한 정복군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흔들었던 아웃사이더들, 바로 한 여왕과 한 반역자 파라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하트셉수트 여왕입니다. 보통 파라오 하면 전쟁, 정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여왕은 달랐어요. 칼 대신에 무역선을 띄워서 평화와 교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뒤를 이은 정복군주 투트모세 3세랑은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부, 아문신을 모시는 사제단이었죠. 이들의 부와 권력이 어마어마해져서 나중에는 파라오를 거의 능가할 정도가 돼요. 이집트는 이제 파라오와 사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장이 된 거죠. 이런 압박 속에서 한 파라오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결건 엄청난 도박을 시작한 거죠. 바로 전례 없는 종교 혁명입니다. 그 파라오가 바로 아크나톤이에요. 그는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인들이 믿어온 그 모든 신들을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태양 자체인 아템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죠. 이건 역사상 최초의 유이신교 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집트 사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파라오 두 명을 만나볼까요? 바로 투탕카멘과 람세스 2세입니다. 근데 이들의 명성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황금 마스크, 소년 왕 투탕카멘.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보물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는 위대한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극적인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사실 투탕카멘은 역사적으로 한 일이 거의 없는 정말 존재감 없던 왕이었습니다. 9살에 왕이 돼서 18살에 죽었고 근친혼 때문에 몸도 약했죠. 아마 아버지 아크나톤의 종교혁명을 뒤집으려는 사제들의 꼭두각시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고요? 바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덤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수천 년 동안 도굴꾼들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20세기에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죠. 반면에 람세스 2세는 진짜 거물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이집트를 다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대한 통치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프로파간다의 대가였던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카데시 전투입니다. 실제 역사는 어땠냐? 히타이트 제국이랑 정말 피 튀기게 싸우다가 사실상 비긴 거예요. 교착 상태였죠. 근데 람세스는 이걸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이집트 전역에 있는 신전 벽마다 자기가 혼자서 적 수천 명을 무찌른 엄청난 대승리였다고 새겨놓게 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자가 쓰는 거라는 걸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위대한 제국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파라오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몇 세기는 정말 끊임없는 외침의 역사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바다민족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결국엔 알렉산더 대왕까지 계속되는 침략 속에서 이집트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그리스 장군의 후손,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지만 혈통은 그리스인이었던 셈입니다. 기원전 3100년에 시작해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짓고 투탕카멘이 죽고 마침내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집트는 로마의 한 지방으로 편입됩니다. 무려 3000년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거죠. 파라오의 시대는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라는 전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피라미드는 노예가 짓지 않았고 가장 유명한 왕은 사실 가장 약한 왕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세계 최고의 문명 이야기가 사실 신화에 가깝다면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믿어온 다른 모든 역사들 속에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짜 얼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